자, 오늘은 114페이지 해수의 특성 중에서도 두 번째 해수의 연분. 자, 이 해수의 연분에서는 시험 문제 꼭 출제가 되는 것들인데, 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짠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연분 안에 들어가는 염류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돼. 염류. 염류는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공부했던 이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는 대부분 뭘 이야기하냐면 무기염류를 이야기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빼고, 물 빼고, 바이타민 빼고 남는 거 하나, 무기염류. 각종 이온들이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물질인데 여러분들은 딱 두 개만 기억합니다. 이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많이 있는 거, 가장 많은 게 누구니? 염화나트륨. 소금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요거는 뭐니? 염화 마그네슘. 얘가 보통 몇 프로 들어있냐면 77.7%, 약 78%. 이 염화나트륨이고, 염화 마그네슘이 나타내는 것은 보통 몇 프로? 10.9%.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됩니다. 대신에 특징은 알아야 돼요. 염화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 보통 몇 대 몇이다라고 하면 7대 1이다.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몰라도 되지만 7대 1이다라는 거고, 뒤에 가면은 염분 일정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고 7대 1이고. 염화나트륨의 특징이 뭐니? 얘는 짠맛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이 짜다, 이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이 무슨 맛을 내냐면 쓴맛을 나타내요. 쓴맛. 그래서 우리 원래 맨 처음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으면은 짠맛도 있지만 약간 쓴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염화 마그네슘을 다 증발시켜 버린다라는 게 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들어봤지? 그래서 간수된 소금을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엄마들은, 주부들은 많이 한다. 이건 뭔 말이냐면 쓴맛을 없앤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염화나트륨,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염분. 우리 서해 바다가 짤까 동해 바다가 짤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염분이라고 하는데, 이 염분의 정의가 뭐냐? 이게 특이하게 얘는 해수 청구람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재량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해수 얼마? 1000g. 우리가 용해도 할 때는 물 100g이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해수 1000g. 여기에 염류가 얼마만큼, 얘네들이 얼마만큼 녹아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염분. 근데 요게 갖고 가다가 선생님이 이게 바닷물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의 총 질량 해도 같은 말이에요. 바닷물이 해수랑 같은 말이죠. 1000g이 1kg이랑 같은 말이죠. 요렇게 선생님들이 용어를 내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염분은 해수의 질량분의 염류의 질량이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얘 단위는 뭘 쓰냐면은 PSU라고 쓰는데 이런 것도 그냥 PSU라고 쓰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PSU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뭐라 그랬냐면 퍼밀이라고 했어요. 퍼밀. 퍼센테이지보다 100% 퍼센테이지보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죠, 그렇죠? 왜? 1000g이 기준이니까. 요 용어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 테니까 우리 서해의 염분이 32 PSU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 32 PSU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숨은 뜻을 파악해야 돼. 얘는 무슨 뜻일까? 뭐니? 해수 1kg 속에 32g의 염류가 들어있다라는 뜻이 된다, 그쵸?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해수 1kg이라는 뜻은 또 뭐냐? 어떻게 되니? 물 968g 더하기 32g의 염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해수예요.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이니까 그냥 물이 아니야. 요게 들어가야 돼. 요거는 이해될 수 있겠죠? 요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해수 1000g에 염류가 40g 녹아 있다. 이 바다에 염분은 얼마인가? 얼마니? 960. 염분. 40. 그래 40이야. 40. 그냥 여기 1000 해수 1000분의 이거 질량 40g 40ps이다. 이거 쉽죠? 요거 말고 이제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꼭 해수 1000g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해수 1000g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 2.
염분이 32 PSU인 해수 3kg에 녹아있는 염류양 얼마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해? 정답. 정답. 그렇지, 96kg. 자, 여기서 염분이 32 PS라는 뜻은 해수 1kg에 32g 녹아있다 이 뜻이다, 그쵸? 그러면은 해수 3kg에 얼마만큼 녹아있나 했으니까 해수 3kg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줬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곱하기 3을 하면은 얼마가 된다? 96g이 된다. 그래서 96g이 된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시험 문제에 이제는 이 염분을 구하는 거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염분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염분에 빨리 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가 있을까? 일단은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라는 용어가 해수 1kg에 염류가 몇 그램 녹아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니까 그럼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누가 영향을 줄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강수량, 다음 증발량. 강수량과 증발량. 강수량과 증발량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물의 유입을 말하겠죠. 물의 유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향을 주는 건 누굴까? 두 번째 바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양. 육지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양. 육지에서 물이 얼마만큼 흘러 들어오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기하의 결빙, 해빙, 요거예요. 요게 세 가지가 이제 염분 바다가 얼마만큼 짜냐 안 짜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강수량과 증발량, 그 다음에 담수의 양, 그 다음에 결빙과 해빙. 결빙이라는 게 뭐니? 빙하가 만들어지는 걸 결빙이라고 그러고, 해빙은 빙하가 녹는 걸 해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적으면 첫 번째,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은 낮다 높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바닷물이 짤까 싱거울까 그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니? 싱거 싱겁죠, 그렇죠? 그럼 염분은 없어요.
낮다라고 얘기해요. 낮다. 다시 말해서 낮아진다. 두 번째. 그러면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은 높아요. 그렇죠. 물이 계속 증발해 버리면은 염분은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높아진다. 그다음 세 번째. 육지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많으면 염분은 어떻게 될까? 낮다. 그렇지, 염분은 낮다. 굿. 자, 요거를 종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종합해서 보면은 자, 염분이 낮다 하고 염분이 높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염분이 낮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풀어서 적으면은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 물의 양이 많다. 많아야 된다. 그러면 염분이 높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짜다. 이거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 적다. 그렇지, 물의 양이 적어야 된다. 자, 그럼 물의 양이 많으려면은 어떻게 된다? 물의 양이 많으려면은 담수량이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강물 유입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빙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녹아야 된다. 빙하가 녹아야 된다는 것을 해빙된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염분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려면은 강수량이 어떻게 된다?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어떻게 된다? 많다. 증발량이 높아야 된다. 두 번째, 강물 유입이 적어야 돼.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빙하가 결빙되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 전 세계 바다에 염분은 얼마가 될까? 전 세계 바다 평균 염분비가 얼마가 될까? 전 세계 바다의 염분이 35 psu입니다. 35 psu. 자, 35 psu라는 것은 해수 1000g에 염류가 몇 g 녹아 있다? 35g 녹아 있다 이 뜻이다. 자, 35 psu라는 것은 해수 1kg에 35g의 염류가 녹아 있다 이 뜻이다. 이게 전 세계 바다의 염분인데, 그러면 전 세계 바다를 크게 세 개로 나누면은 염분이 높은 거 낮은 거 어떻게 있을까라고 보면은 첫 번째 저위도 지역, 저위도 지역은 적도 부근입니다.
적도 지역은 염분비가 35 PSU보다 높을까 낮을까? 전 세계 바다에서 염분비가 높을까 낮을까? 응? 저기도 염분비 높을까 낮을까? 전 세계 바다보다 염분비가 낮다. 그럼 왜 전 세계 바다보다 저위도 지역에서는 염분비가 낮을까?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염분비가 낮다라는 것은 물의 양이 많다라는 뜻이고, 물의 양이 많다라는 뜻은 저위도 지역에서는 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빙. 저위도에서는 빙하가 없잖아. 적도 지역에 빙하가 없잖아. 결. 그렇지. 얘가 하는 것은 강수량이 더 많다. 이거보다 증발량. 쉽게 말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증발되는 건 조금밖에 안 증발된다. 그럼 비 많이 내리니까 염분비가 낮다 된다. 그다음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은 보통 0도에서 30도. 이때는 염분비가 어떻다? 염분비가 어떻다? 염분비라고 하는 염분이 높다. 왜 높을까? 높다. 왜? 얘는 증발량이 더 많다. 이해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은 염분비가 어떻다? 낮다. 염분비가 어떻다? 염분이 낮다. 염분이 낮은 이유가 뭘까? 비가 안 내리고 증발되고 있어. 이때는 고위도 지역이 어디냐면은 북극. 그렇지, 북극과 남. 남극을 이야기해요. 거기는 비도 잘 안 내리고 증발도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 증발량은 거의 안 미쳐. 누가 미친다? 바로 빙하. 빙하가 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어떻게 되고 있니? 해빙. 빙하가 지금 계속 날씨 우리 지구 점점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아지고 있죠. 해빙. 그렇지. 빙하의 해빙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게 전 세계 바다야. 됐니? 네.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전 세계 바다도 시험 문제 잘 내지만 어느 바다? 우리나라 바다. 우리나라의 염분, 우리나라 바다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동해랑 서해를 많이 비교해.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 이쪽 부분이 무슨 바다? 동해. 이쪽이 서해. 어느 바다가 더 짤까? 염분이 높을까? 동해 그 바다가 짤까? 서해 바다가 짤까? 둘 다 짠데, 둘 다 짠데 누가 더 짤까? 서해요. 서해가 더 짤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동해는 이제 여름 대륙 쪽 둘러싸여 있으니까
동해가 대륙 쪽으로 둘러싸이고 있다고? 아니 서해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바다가 더 짤까? 동해 바다가 염분이 더 높아요. 동해가 염분이 높다. 요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조금 집중하세요. 염분이 높다. 왜 염분이 높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저 왜 동해 바다 염분이 더 높을까? 염분이 더 높다라는 것은 물의 양이 적다라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서해 바다가 염분이 더 낮다. 그러면 물의 양이 많다라는 거다. 이때 동해 바다하고 서해 바다에서 우리나라인데 강수량이 많고 적고 아니잖아. 똑같은 나라인데.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은 요거 보는 거예요. 강물의 유입. 강물의 유입이 여기서 보세요. 한강 이쪽으로 흘러. 영산강, 낙동강 이쪽으로 많이 흘러. 낙동강은 이쪽으로 흐르지만 나머지 강들이 더 많아. 그래서 서해 바다가 강물 유입이 더 많다. 그래서 서해 바다가 더 싱겁다, 염분이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그러면 계절로 이야기했을 때 여름하고 겨울은 어느 바다가 더 짤까? 여름 바다가 더 짤까? 겨울 바다가 더 짤까? 겨울이 겨울 바다가 더 짜다. 왜? 여름 이제 증발이라 비가 오니까 충발도 많이 되고 비도 많이 내리니까. 이게 좀 일정하지 않은데 겨울은 이제 그런 게 잘 없으니까 비가 잘. 겨울에는 비도 적게 내리고 충발도 적게 할 거 아니야. 여름은 겨울 바다 더 짭니다. 겨울 바다 염분이 높다. 왜 염분이 더 높을까? 염분이 높을까? 응? 눈 때문에? 눈이 더 많이 내리면 오히려 염분이 낮아질 거 아니야. 여름에 장마 때문에. 그럼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요. 더 많이 증발하죠. 요거를 보면은 뭘 보게 되냐면은, 이 여름하고 겨울철을 보면은 요 강수량하고 증발량 때문에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더 많아요. 어쨌든 온도가 높아 하더라도 증발되는 것보다 비 내리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염분이 낮고, 겨울철에는 비도 적게 내리지만 그래도 증발량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바다가 겨울 바다가, 그래서 겨울 바다가 더 어떻다? 염분이 높다. 염분이 높다라는 것은 더 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바다를 따지면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염분비가 얼마일까? 33ps요. 전체 염분비보다 전체 바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바다가 조금 더 싱겁다, 염분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사진 찍어주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세 번째 염분비를 통보지. 자, 염분비가 일정하다. 이 염분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바다이든지 간에 누구의 염류가 제일 많다? 아까 우리 누가 제일 많다고? 염류는 누가 제일 많다?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들어있다? 7대 1의 비율로 들어있다. 어떤 바다든 똑같다. 어떤 바다에든 똑같다. 다시 말하면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연봉비 일정 법칙이라는 것은 지역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염류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비는 항상 다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 중요하다.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염분이 32 PSU가 속에 염화 나트륨은 몇 그램 들어있을까? 요거 어떻게 푸니? 염분이 32 ps일 때 염화나트륨의 비는 몇 그램 들어있을까? 염화나트륨. 요 염화나트륨 몇 그램 들어있을까? 몇 그램 들어있을까? 28g 들어있다. 자, 염분이 32 psu라고 하는 것은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다? 염류가 32g 들어있다. 이 소리야. 그치? 그럼 이 염류 32g 속에 염화나트륨은 몇 그램 들어있는가? 선생님이 몇 프로? 77.7% 들어있다. 7대1로 들어있다.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염류양 분의 염화나트륨의 양. 이렇게 하면 됐나요? 여기다가 얼마?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니까 또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또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에는 이 염분비 일정 법칙 가지고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예제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35 PSU 해수인 바다에 (1kg인) 바다에 염화나트륨이 예를 들어서 30g 녹아냈다. 그러면 70 PSU 1kg 바다에는 염화나트륨이 몇 그램 들어있을까? 이거 어떻게 구하니? 얼마? 몇 그램? 60
60g. 왜 60g인지 성인 이해되니? 이해돼? 왜? 저 PS율 2배 쓰인 거 60. 그렇지. 요거를 이제 하면은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비례식을 세우면 돼. 35 PSU 대 얼마? 30g 녹아 있어. 염분비는 일정하니까 70 PSU일 때는 몇 g 녹아 있을까? 이렇게 비율식으로.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된다? 60g이 된다. 쉽죠? 쉽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부터 문제를 큰 거를 하나 낼 테니까 풀어보세요. 25.64. 그다음 1.5. 이게 서해 바다, 이게 동해 바다. 반대로 해야 돼. 동해 바다도 짧다. 이게 염화나트륨, 이게 염화마그네슘. 그다음에 요거는 황산마그네슘. 이때 X는 몇 g이고 Y는 몇 g일지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이거 풀 때는 다 뭘 쓴다? 염분비 일정 법칙을 쓴다. 어떤 바다에든 염분비는 동일하게 들어있다. 그러면 비율로 세워야 된다. 비율로 세워야 된다. 그럼 X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까? X 구하는 방법. 요거죠, 그쵸? X 구하려면 요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로 세우면 돼요. 세우면 돼요. 어떻게 세우니? 25.64g인데 X는 요거 24.1g인데 3.38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구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럼 Y는 어떻게 구하니? Y는 마찬가지 요거 Y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25.64g인데 1.5g은 24.1g인데 y 이렇게 된다. 요거 어떻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y가 나온다.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얼마 나오니? 휴대폰 계산기 해보면 얼마 나오니? 이럴 때 휴대폰 계산기 써야지. x가 얼마 나와? x 얼마 나온다? 3.59? 3.59. y는? 일 점 3? 얼마? 1.46? 1.46.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례식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 비례식을 세운다라는 거. 어떤 거든 연분비 일정 법칙 똑같기 때문에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서 구한다라는 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승부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 117페이지 빨리 펴봐. 117페이지 유제 6번, 7번 풀어보세요. 맨 밑에 그거 풀어보세요. 자, 휴대폰 계산기 써도 됩니다. 휴대폰 계산기 써도 되니까 풀어보세요. 6번, 7번. 6번, 7번. 저만 집중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야? 쌤 연분비 세우라 그랬잖아. 아니 어떻게 세우는지 아는데 이거 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비례식 아니지. 그렇게 계산 되는 거지. 아니지, 소수점이잖아. 소수점 하나만 나타내. A가 5.72 아니. 예? 아니. 아니라
한다고요? 근데 31 곱하기 4.3 한 거랑 2.33 곱하기 아니 23.3 곱하기 A랑 한 게 같은데 그럼 먼저 했을 때가 133.3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23.3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5.72 103004가 나왔대요. 자, 보자 쌤이랑 같이. 자,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을 때 A, B례식 세우려면은 간단히 모든 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4개 잘라가지고 B례식 세우면 돼. 성범아, B례식 세워봐. 어떻게 세우니? 23.3g A는 이만큼 들어있을 때 A는 얼마인지 모르고 이만큼 들어있을 때 이만큼 들어있다. 같은 비율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A가 얼마 나와? 요거 요렇게 곱하고 요거 요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2개 곱한 값을 A로 나눠버리면 이걸로 나눠버리면은 얼마 나오니? 3.23g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응? 자, 그 다음에 B 해보자. B는 얼마 나와? 2. 그렇죠.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세우냐면 요거하고 요거 대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23.3g 대 1.5g은 31.0g 대 B. 이렇게 세웠어, 비례식. 그러면 요렇게 곱한 값을 얘로 나누면은 어떻게 된다? B는 2.0g이 나오죠. 소수점 한 제짜리까지 한 첫째짜리까지 구하면 됐나요? 그러면 잘 봐. 여기에 A에 3.2 들어가. 3.2. B에 얼마가 들어가? 2.0g이 들어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5점 이거 싹다 나오거든요. 30 나오니? 30g이 되고 B는 나는 40g이 된다. 이거 다 더하면 요 나를 다 더하면은 총 40g의 염류가 들어있고 가는 총 30g의 염류가 들어있어. 그러면 얘 염분은 얼마? 30psU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된다? 40psU가 된다. 그럼 어느 바다가 더 짜다? 나 바다가 더 짜다. 이렇게 되네. 염분이 더 높다. 염분은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이 염류의 총량이니까 뭐 다 더하면 그게 염분이 된다. 됐니? 됐니?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119페이지 13번 풀어봐. 119페이지 13번 모르면은 과학하지 말아야 돼. 계산기 써도 돼요? 계산기 써도 됩니다.
119페이지의 13번 문제. 풀었어요. 숫자를 해야 된다. 틀렸어. 에? 아니 정답이 이거 아니. 틀렸다고. 너도 틀렸다고. 자, 다시 한번. 이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낚아. 정답 몇 번이야? 정답 몇 번일까? 1번 하는 사람들 바보 이렇게 된대. 왜?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 3번. 해수 몇 그램 속에 1000g. 그렇지 1000g 속에 뭐가 있는 염류의 총량이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문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해수 몇 g이라고 했니? 해수 100g이라고 했다. 그쵸? 100g 속에 그 염류 총 다 더하니까 얼마야? 3.2g 녹아있다 이 뜻이야. 100g 속에 3.2g이니까 1000g으로 어떻게 곱하기 10 해줘야 돼. 얘도 곱하기 10 해줘야 돼. 그럼 얼마가 되니? 32 PSU가 된다. 이게 정답이야. 이 13번과 같은 문제 학교 시험 문제 선생님들 엄청나게 많이 낚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준이 아까 선생님 계속 이야기해요. 해수 1000g이 있대. 1000g. 이거 되게 많이 낚아요. 알겠죠? 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이야. 14번 풀어보세요. 14번 문제 프로그램. 14번 틀려도 과학하지 말아요. 이건 더 쉽다. 다 했어. 이거는 뭐 생각할 여를도 없다. 미쳐버리겠다. 얘네들 봐라. 응. 4번 한 사람 다 틀린 거야. 그래, 1번이 정답이야. 자, 문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30ps. 문제 14번. 염류가 얼마야? 염분이 얼마? 30ps. 여기에 해수 500g. 해수 500g. 해수 500g. 그럼 봐봐. 염분이 30ps라는 것은 이 30ps라는 뜻이 뭐야? 해수 몇 g에 1000g에 30g 뭐가 있다 이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해수 500g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얼마로 해야 돼? 30g을 반 잘라야 되잖아. 그럼 몇 g 해야 돼? 15g 해야 돼. 너희들은 선생님 시험 문제 다 낚였다. 둘 다 2개씩 틀렸다. 이런 거 틀리면 바보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다? 해수 1000g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해수 1000g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모르면 바보다. 자, 이번에는 교재 몇 페이지로 들어가냐?
122페이지로 들어갈 겁니다. 122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그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거 낚이면 안 돼. 알겠죠? 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 100%로. 자, 이제 교재 122페이지 세 번째. 헬스의 순환. 해수의 순환은 되게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땡큐 하고 무조건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거 너무 쉬워서 학교 선생님들 시험 문제 잘 안 해요. 많이 내봐야 한두 문제야. 근데 그 한두 문제 틀리면 진짜 바보다. 첫 번째 해류 말 그대로입니다. 해류 해자가 무슨 해자? 바다에. 그래 바다에 류자는 흐를 그럼 뭐야 해류가? 흐르는 바다. 그래 바다가 흐르는 거야. 바다에 흐르는 거. 자 그럼 해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해수의 흐름인데 어느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여러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러면 이 해류의 원인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흐르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래 바람 때문에. 그냥 바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바람 때문에. 지속적인 바람이 아니라 바람. 자 그러면 이 해류는 어떻게 구분할까? 해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뜻한 해류, 남유, 차가운 해류, 한유. 따뜻한 남자, 차가운 한자 두 개밖에 없어요. 되니? 그럼 첫 번째 난류. 난류는 어떤 물이라고? 따뜻한. 그렇지. 따뜻한 해류를 말해. 따뜻한 해류. 그럼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니? 따뜻한 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어? 따뜻한 게 아 저위도에서. 따뜻한 건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니? 따뜻한 지역에서 차가운 지역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그 따뜻한 지역이 어딘데? 저위도. 그렇지, 저위도 저기죠. 저위도. 저위도에서 어디로? 고위도로 흐른다. 되니? 저위도가 어디니? 적도군요, 적도.
적도에서 어디로 흐른다? 고이도. 거기도 극지방으로 흐른다. 북극과 남극 쪽으로 흐른다 이 말이야. 어떤 게? 따뜻한 게. 그 다음에 한류는 반대. 한류는 차가운 해를 그렇죠? 차가운 해. 차가운 해류니까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니? 고기도에서 저기도로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 이게 다야. 시험 문제 이게 다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거를 틀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거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갖고 나오냐면은 세 개 다가 필요 없어. 어느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그려볼게요. 쌤 그림을 잘 못 그려. 이렇게 다 치자. 그리기는 좀 길 나쁘지만 일본도 있다가 치자. 따뜻한 바다를 뭘로 나타낼까? 무슨 색깔로 나타낼까? 빨간색으로 나타낼까? 네. 차가운 건 파란색으로 할까? 따뜻한 바다. 따뜻한 바다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저위도 밑지방에서 어디로 흐른다? 일본 쪽으로 흐른다. 엄청나게 크고. 이게 누다? 난유다. 그 다음에 요게 우리나라 쪽 이렇게 봅니다. 서해 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거는 위에서 내려오게. 위에서 내려오게. 위에서. 예. 잘 들으세요. 한류는 차가운 해류다. 차가운 해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산소가 많다. 얘는 난류는 따뜻한 해류다. 따뜻한 해류. 그리고 얘는 누가 많냐면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우리 혈관 했을 때 혈액 했을 때인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무슨 색? 붉은색. 에? 산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동맥류 그래서 빨간 피가 흐르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정맥류라 그래가지고 좀 검푸른 거라고 그랬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난류는 그래서 색깔이 뭐냐면은 검푸른 바다. 바다가 색깔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검푸른 바다. 이 검푸르다 검정색이고 약간 검정색에 가까운 푸른색이다. 이거를 일본어로 나타내면 어떤지 아니? 일본어로. 이걸 일본어로 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프로시오 말이라고 합니다. 검푸른 바다라 해가지고 크로시오라고 합니다. 크로시오 난류. 이 크로시오 난류에서 뽑아져 나온 게 이게 동한 난류. 그다음 여기 가는 게 이쪽이 무슨 난류? 황해 난류. 그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난류 중에서는 어떤 게 크로시오 난류가 가장 기준이 되고, 이 크로시오 난류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뭐 동쪽으로 가면 동탄 난류, 서해쪽으로 가면 황해 난류가 된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동한 난류입니다. 동해 난류 하면 틀려요. 서해 난류 하면 틀려요. 황해 난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바다 이쪽에서 나오는 거. 저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난류, 한류. 이게 베네수 한류.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쪽에서 나오는 것만 알면 돼. 누구? 북한 한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난류, 한류는 얼마나 기억하면 된다? 북한 한류만 기억하면 된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 잘 나올까? 딱 알다시피 여러분들 딱 보면은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쪽이 어디 쪽이니? 봐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게 어디 쪽이야? 차이나. 응? 우리나라의 어느 쪽이야? 동쪽. 여기지 여기. 아니? 그럼 여기는 차가운 물도 있고 따뜻한 물도 있다, 그쵸? 그럼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도 다 있어 여기를. 이런 바다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이 조경수역이 시험 문제 잘 등장합니다. 이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딘 바다? 동해 바다에서. 그럼 여기서 하나의 고난이도. 자, 여기가 딱 기준이다. 그러면 여름에는 이 조경수역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겠니? 위쪽이요. 위쪽으로 올라가겠니? 남쪽으로 내려오겠니? 올라가겠죠. 그렇죠. 왜? 여름철에는 이 동안난류가 더 밀고 올라오니까 조경수역이 여기에 생기고, 겨울에는 차가운 북한난류가 더 내려와가지고 더 내려오니까 그러면 조경수역이 이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경수역 가지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운다고. 되니?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류 지역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딱 보고, 우리나라의 해류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크로시오 난류고, 크로시오 난류는 동쪽으로 가면 동안 난류, 서해 쪽으로 가면 황해 난류, 그 다음에 한류는 저 북쪽에서 나오는 북한 한류밖에 없다. 물론 이 연해주의 한류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 한류다. 그리고 이 북한 한류하고 동안 한류가 만나는 지역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쌤 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황금어장이라고 했어요. 황금어장. 황금어장이라는 말 들어봤니? 물고기가 많이 생기는 바다를 황금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그 애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 이제 뭘 할 거냐면 두 번째 조석하는 거. 조석.
조석이 뭘까? 자, 조석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민물과 썰물을 알아야 되는데 민물과 썰물. 민물과 썰물이 뭘까? 밀물 그 자, 조석을 공부하기 전에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뭐냐면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민물과 썰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 민물과 썰물이 계속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민물이 들어오는 물이고 나가는 물이고 이 민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높이, 해수의 높이를 이야기한다. 해수의 높이를 이야기한다. 그럼 여기서 민물이 뭘까? 민물. 물이 어떻게 되는 거? 물이 바닷물이 어떻게 하는 거? 들어오는 썰물은 바닷물이 나가는 거. 그럼 민물과 썰물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 얘네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지구하고 누구? 달의 만유인력 때문에 나타나요. 지구하고 달이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민물이 제일 잡아당기는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 많이 들어올까? 이 물이 언제 제일 많이 들어올까? 이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너희들 이제 저기 태양계 공부하겠지만 언제냐면 암이 사기 보름달일 때. 그러면 썰물은 언제 때? 상현 하현달 때. 제 말씀입니다. 되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조류라고 하는 것은 민물과 썰물 때 생기는 누구의 흐름? 해수의 흐름이다. 해수의 흐름이다. 해수의 흐름이고 이때 용어가 나타나는 게 만조라는 게 나는데 만조. 그다음 두 번째는 간조. 만조가 누구냐? 만조는 해수의 높이가 어떨 때? 가장 높을 때. 해수의 높이가 가장 높으려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물이 많이 들어오려면 어떨 때? 일물일 때. 간조라고 하는 것은 해수의 높이가 가장 어떨 때? 낮을 때. 가장 낮을 때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을 때. 썰물. 이 조류는 주로 어디서 어느 바다에서 나타난다? 우리 서해 바다에서 많이 나타나요. 서해 바다.
너 혹시 우리 서해 바다에서 우리 지금 여기 안양에 제일 가까운 쪽이 제부도라는 말 들어봤니? 너 제부도 가봤니? 한 번도 못 가봤니?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섬이 제부도인데 이 제부도는 섬인데 육지에서 썰물이 되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 제부도까지 걸어갈 수 있어. 도로 길이 나타나.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 걸어갈 수 있어. 근데 민물이 되면 쭉 타면 이 도 길이 다 잠겨버려. 못 들어가. 그 바다가 제부도야. 여러분 꼭 한 번쯤 놀러 가보세요. 엄마 과학선생님이 제부도 이야기하는데 제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세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뭐가 나와요? 조차라는 게 나와요. 조차가 뭐니? 차이가 민물과 썰물 때 해수의 흐름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의 높이 차이. 이 높이 차이를 물이 높아졌다가 민물 때는 높아졌다가 썰물 때는 확 낮아졌다가 물이 높이가 높고 낮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조차라고 그러고 이 조차를 이용해서 나온 발전 무슨 발전? 조차. 우리 조차 가지고 무슨 발전? 이 조차 가지고 조력 발전. 그래서 이 조력 발전은 주로 어디가 되어 있다? 서해 바다. 조력 발전소 들어봤니? 여기는 수력 발전소 중에서 조력 발전소가 바로 우리 서해 바다에 많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날까? 이렇게 일단 치자. 이게 높이야. 응? 이게 0이고. 성범아, 우리 봐야 된다. 제일 높을 때, 높이가 최고 높을 때, 이거는 뭐라 그런다? 최고 높을 때, 물의 높이가 최고 높을 때, 민물일 때, 물 많이 들어와가지고 최고 높을 때, 이거는 뭐라 그런다? 만조라고 그런다. 만조. 물이 다 빠져나갔어. 최고로 낮아. 최고로 낮은 걸 뭐라 그런다? 간조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요 높이 차이는 요 높이 차이를 뭐라 그런다? 조차라고 이야기한다. 조차. 됐나요? 되니? 그 다음에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요 주기를 뭐라 그런다? 조석의 주기라고 한다. 이거를 조석의 주기라고 한다. 이 조석의 주기는 몇 시간마다 생기냐면은 12시간 25분마다 일어납니다. 12시간 25분마다. 되니? 12시간 25분마다 일어나는데 요 25분이라는 요 차이가 계속 생기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달의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의 공전 때문에. 달이 우리 지구 주기를 하루에 몇 도더니? 아니 하루에요? 야, 씨, 큰일 났네. 너 이거 지금 배우는 건데? 13도요. 그렇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며칠?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그럼 하루에 몇 도 돈다? 1도 돈다. 그러면 지구는 한 시간에 몇 도 돈다? 한 시간에 하루에 365도 돌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몇 도 돈다? 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 아니에요? 한 시간에 몇 도입니다? 한 시간에 지구의 자전 한 시간에 아닌데 15도요? 그렇지, 15도다. 너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지구는 자전은 한 시간에 15도 공전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1도 다른 공전과 자전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하루에 몇 도? 13도. 그 13도에서 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25분 간격으로 계속 달랐습니다. 됐니? 12시간이면 매 시간마다 똑같이 간조대나 만조대가 똑같이 일어날 건데 12시간 25분 때문에 조금씩 계속 느려진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니? 자, 그게 122페이지 옆에 나오는 조속의 주기가 나오죠. 조속의 주기. 조속의 주기 조그만 그래프로 요 그래프 나오죠. 요거 별표 해둬야 돼요. 별표 해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쌤, 조차가 큰 지역이 어디라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바다? 동해. 아이씨, 서해 바다. 민물과 썰물이 다 서해에서 일어난다고. 그게 다 서해 바다야, 서해 바다. 그 제주도라는 게 서해 바다에 있다고. 서해 바다에 있다. 알겠니? 동해는 민물과 썰물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동해 바다에는 뭐가 없다. 민물 때는 물이 확 들어오고 썰물 때는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 물이 쫙 빠져나가는 그 바다를 우리가 뭐라 부르니? 그걸 갯벌이라고 해. 그 동해 바다에는 갯벌이 없어요. 서해 바다에만 갯벌이 있어. 그 갯벌에도 뭘 잡니? 조개도 잡고 꽃게도 잡고 뭐 이런 갯벌에도 여러 가지 잡는다 이거야.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한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조차가 어느 바다에서? 서해 바다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조차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한 달 중에서 조차가 가장 높을 때, 이렇게 돼서 조금 있고, 많이 있고, 조금 있고, 많이 있고, 조금 있고, 이렇게 돼. 요 조차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요 높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차의 높이가 가장 작을 때 여기를 뭐라 그런다? 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살에는 조금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태양 때문에 나타난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달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 살이는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 달이 어떤 모양일 때? 동그란 보름달일 때. 그래서 삭과 망일 때 나타난다. 조금은 하얀 사현. 그렇죠. 상현과 하현달 나타난다. 됐나요? 이게 다예요.
그럼 요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어떤 거를 풀어볼 거냐면 123페이지 1, 2, 3, 4, 5번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1, 2, 3, 4, 5번 문제. 123페이지 1, 2, 3, 4, 5번 문제. 1, 2, 3, 4 문제요? 1, 2, 3, 4, 5. 너무 쉬운 거니까. (123페이지) 1, 2, 3, 4, 5번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